자, 안녕하세요. 박병훈입니다. 자, 2020년 대비 감정평가사 과목 1차 과목 감정평가 관계법규. 자, 핵심 요약 해가지고, 첫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핵심 요약해서요, 뭐, 따로 교재를 만들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늘상 강조하는 건데요. 뭔가를 기억하고 하는 건데, 이거 잘라내가지고 따로 편집해서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위치를 보고 기억을 하시는 게 머릿속에도 오래 남을 것 같아서 저는 이 기본서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포인트들을 정리하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나눠드린 자료 일단 한번 볼까요? 먼저 개정법령 1 해가지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이렇게 돼 있죠? 앞으로 이제 오늘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을 끝내보려고 합니다. 끝낼 거고요. 앞으로 이제 진도대로 그간에 또 법이 또 개정된 것들이 있고 해가지고 그때마다 이렇게 비교표로 해서 여러분들 옆에 이게 페이지까지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교재 그 페이지 찾아가지고 해당 부분 어떻게 고쳐졌는지 개정 전 개정 후 이렇게 보기 쉽게 해놨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죠? 보고 찾아서 교재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해서 해놓으신 게 나중에 빨리 이렇게 볼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거 따로 이렇게 옆에다 놓고 보기에는 조금 버거울 거예요. 원래 개정된 거는 이제 한 번에 정리해드리는 게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제가 특강 시간 한번 만들어가지고 정리해준다고 그랬죠?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이거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또 바뀐 거, 반영할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드리니까 요거 그때 해서 모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재해 놓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자료 이렇게 보시면 전체를 핵심 요약한 건 아니고요. 해당 부분 지나가다가 필요한 포인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할 게 있는 것들 이런 거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특히 이 계획 같은 거 계획의 수립 절차 같은 거 이거 표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해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따로 기억하고 싶은 거는 건 옆에다 가피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해당 부분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먼저 오늘 우리 감정평가 관계법규 봅니다. 어차피 뭐 여러분들 기본 강좌라든가 아니면 혼자 한 번쯤은 1회독을 하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9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과목이. 자, 그동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서 13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8회를 하는데요. 하루에 2회씩 해서 4번에 나눠서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닌 듯한 표정을 짓고. 4번에 나눠서 해요. 그렇죠? 오늘 2번 하는 거죠? 오전, 오후 해가지고 2번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40문제니까 한 번 할 때 하루에 10문제씩 우리가 정리한다. 이런 각오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10문제. 무조건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를 봐야 돼요. 해당 파트의 내용을 좀 일단 보고 그 안에서 핵심 뭐가 기억해야 될 건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그 기본 강좌 할 때 OX 이런 걸 계속 나눠드렸죠. 그죠? 그거 버리지는 않으셨죠? 그 OX 자료는 잘 두시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 기출 지문으로 떴던 조문들 전부 해가지고 해놨으니까요. 그거 계속 또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작해봅니다. 오늘 9개 중에 국계법 여기서 13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거를 오늘 끝내도록 해볼게요. 목차 한번 보세요. 1장하고 총칙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획이 3가지가 싹 나옵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개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제 귀에 익숙하죠, 이 계획들. 일단 귀에 익숙하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 양이 많아요. 내용에. 그래서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은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절을 나눠놨어요. 1절, 2절, 3절, 4절. 그래가지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서
수립 절차라든가 또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얘기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획들 세 가지 얘기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계획과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국계법에서 또 정의하고 있는 거, 규정하고 있는 거,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얘기들 있죠. 개발행위 허가. 그거 넘어가면 이제 개발행위 허가 넘어가면 앞에서 용도지역 지구 이런 거 다 지정했잖아요. 뭐를 통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그럼 이 용도지역 지구 지정한 이유는 뭐겠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같은 걸 왜 지정을 할까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밟아가지고 왜 지정을 할까?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행위 제한을 하려고. 아시겠죠? 사람들이 토지를 이용하는 그 행위를 내버려 두면 막 엉망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제한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앞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나와서 거기서 용도지역 지구 얘기할 때는 어떻게 지정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요 뒷부분에 와서 6장에 와서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지정된 곳에서 행위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죠. 자, 컨셉이 뭐라 그랬어요? 행위 제한. 어떻게 행위 제한합니까? 크게 네 가지 행위 제한한다고 그랬죠. 높이 같은 용도를 일단 제한하고요. 그러죠? 그 다음에 높이를 제한하고요.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행위 제한을 한다는 게 컨셉이죠. 그래서 그거에 관한 얘기가 6장에 나오고요. 7장에 가보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도시군관리계획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 지정하는 절차 그런 것들 부지 정하는 거 이런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7장에 와서 이제 그렇다면 그렇게 부지가 지정되고 했으면 이제 사업을 해야 되겠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에 관한 얘기를 7장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파트예요. 그 뒤에 부분들은 한두 문제 정도 겨우 나올까 말까 이런 부분이죠. 특히 그 비용 부분 8장의 비용. 자, 앞에서 얘기한 그런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뭔가 이런 것들은 되게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9장에 가면 자, 이 법에서 우리가 계획 같은 거 이제 해볼 때는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 보면 크게 보면 어떻게 준비하는 단계가 있고 결정하는 단계가 있다고 했죠. 결정하는 단계 가면은 협의하고 심의 거치죠. 그렇죠? 협의는 대개 독임제 행정기관, 그렇죠? 행정기관의 장이라든가 이런 애들하고 협의하는 거고 심의는 누구하고 해요? 심의는 위원회가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심의. 그래서 그 위원회 주로 등장하는 위원회가 뭐야? 도시계획위원회죠. 그래서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 9장에서. 그리고 10장에 가보시면 보칙이라고 해가지고 앞에서 미처 하지 못한 얘기들 여기서 한다는 얘기죠. 여기 나오는 것들 중에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거. 결국은 국토에 대해서 뭘 어쩌고 저쩌고 하려면 사인들, 개인들의 토지에 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할 때 허가받고 해야 되느냐 그냥 해도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죠. 출입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재산권이나 이런 걸 침해를 당했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랬을 때 구제해 주는 것 또는 취소나 이런 걸 할 때 청문을 거쳐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런 것들이 보칙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벌칙 해가지고요. 이 법에서 말하는 것들을 위반했을 때 벌을 받는다 이 얘기죠. 그 벌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이 부분은 묻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도 공부를 여러분들이 감정평가 관계법규를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없죠? 그죠? 100점까지는 필요 없잖아. 응? 우리가 전략과 전술을 세운다 그러면 어디네가 좀 약한 과목들이 있어. 그래서 점수가 좀 처진단 말이에요. 평균 우리가 60을 넘어야 되죠. 그렇죠? 1차 통과하려면 평균 60을 넘는데 어디서 60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잘하는 과목에서 그걸 만회해야 되겠죠. 그렇죠? 만회해야 되는데 그 과목을 100점을 맞아야 된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과목을 가지고 점수를 좀 많이 얻고자 한다 그러면 100점까지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80이나 90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공부하려면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벌칙 부분에 같은 거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한 문제 나와. 한 문제를 맞췄어. 들어가는 시간에 비해서 노력이 너무 들어가는 그 점수가 1점밖에 안 돼. 한 문제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요, 확률이요. 열심히 했는데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럼 더 황당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버리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